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이번 81회 방송은 최근 남북한이 위성 발사와 미사일, 다연장포, 자주포, 장갑차 등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 뜨겁게 불붙고 있는 군비 경쟁 실상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 문화유적을 감상하시며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8월 24일 새벽 2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후 꼭 85일 만입니다. 문제점을 보완 후 3차 발사를 10월에 한다고 하네요. 우리 누리호의 경우 1차 발사 후 7개월, 2차 발사 후 11개월 뒤인 올 5월 25일에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현재 김정은의 마음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한창인 동유럽에서 우리에게 유쾌한 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열병식이 거행되는 바르샤바 광장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그 위용을 뽐냈고, 상공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유럽 상공의 첫 비행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8월 14일 북한 노동신문은 8월 11일에서 12일간 김정은이 전술 미사일 및 이동 발사대 차량 생산 공장,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 방문 동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생산 공정의 자동화, 자립화 실현 및 설비 현대화로 군수 생산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에서는 직접 장갑차를 몰아보면서 당 중앙의 구상과 전략적 기도에 맞게 장갑차 생산 능력을 확대한 것과 현대화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에서는 방사포탄의 유도화 실현으로 격파 효율을 보장한 것은 방사포 이용에서 일대 혁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연이은 군수공장 방문에는 크게 두 가지 복선이 깔린 듯합니다. 첫째는 집권 12년 동안 1만여 명 수준인 전략군 중심으로 인민군 재편 및 운용에 따른 타 군종 및 병종과의 심화된 불균형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120여만 명의 인민군 전체 병력에 비하면 소수인 전략군 중심으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체계 집중 개발과 이와 관련된 인재들을 중용함에 따라 소외된 군종, 병종과의 갈등 유발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의 퇴보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으로 표출되는 군심을 싸잡기 위해 전쟁 준비 강화를 주문하면서 직접 소총을 쏘고 장갑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둘째는 K9 자주포 및 포탄,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AS-21 레드백,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우리의 다양한 고품질 K 방산무기 수출에 자극받은 듯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이벤트는 오랜 국제 제재로 더욱 깊어가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전쟁 중인 러시아 및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들의 무기 판매 차원의 홍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 상황을 의식한 듯한 징후는 우리의 주요 K 방산무기 수출 품목과 이번 김정은이 방문한 군수 공장들의 종류가 거의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선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가속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력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통계청의 2022 북한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성장률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경쟁 상대인 우리와 비교시 명목 국민 총생산은 58대 1, 명목 국민 총소득도 58대 1, 1인당 GNI는 28대 1, 무역 총액은 1766대 1 수준입니다. 물론 당, 국가, 군, 인민경제 등으로 나뉘어지는 북한 경제 시스템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개괄적인 지표만으로도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사회로 독재자 수령의 의도에 따라 일정 기간 군비 경쟁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력은 굶주림과 내핍에 길들여진 주민들의 생활 습성과 거미줄 같은 공한 통제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현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사회주의 현상 차단과 체제 불만 세력 색출을 위한 전담 조직인 파리 연합지휘부와 노동당 조직 지도부 산하 특별 조직인 삼과 연합지휘부를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군비 경쟁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포괄적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이에 대응 차원의 북중러 결속 강화가 촉매제가 되어 당분간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둘 중 어느 한쪽이 32년 전 구소련 해체처럼 군비 경쟁의 화염에 녹아 사라져버릴지 역사의 시간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한국 NGO 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불붙은 한반도 군비 경쟁 그 결말이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